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오전에 바른교육연대에서 이제 고창근 예비 후보를 최종 단일화 후보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단일화 과정에서 김광수 예비 후보님께서 좀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선 과정에서 좀 탈퇴했다, 이렇게 해서 아쉬움을 표로를 했습니다. 이제 이 후보님이 이 중도 우파 교육관 후보에서 단일화에서 왜 이탈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다음 주에쯤 저도 기자회견을 해서 그럼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추진단에 애초에 처음에 가서 제가 인사를 했고 그날부터 우선 처음 네 후보가 4번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한 선생님들 단체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가 그 단체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 분들에게 50% 여론조사 50%를 배정하고 도민 50%로 하자 한 것에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도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도민들이 뽑는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건 어떤 명분이 모자라다. 그 다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번호를 주어서 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본인 선거 기본인 비밀투표에 위반되는 것이다. 번호가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번호가 오픈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있었습니다.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도민 여론조사 그냥 가는 게 낫다라는 걸 계속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광수가 유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 교육감을 뺀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유리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각오해서 저도 단일화였던 생각이 갔기 때문에 도민 여론조사 100%로 주장을 했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4번 만나서 결론을 못 내고 저 말고 나머지 3분은 의견 일치를 받고 저만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그 추진 하는 모임에 대표분들과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좋다 그러면 그런 기타 등등 말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15만 명 정도를 여론조사하자. 도민 50%, 학부모 50%. 이렇게 하자 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타협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인지 모르지만 학부모 여론조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도민 100%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학부모 여론조사를 대안으로 내놨던 것은 도민이 약 50만인데 학부모가 한 15만쯤 됩니다. 학부모 15만의 여론이나 도민 50만의 여론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화번호가 오픈돼 가지고 중간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걸 주장했던 건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다시 또 얘기는 원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리인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대리인을 대표로 보낸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후보 중에서 대리인을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리인을 보낼 때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저도 이유가 있었고 그때 그 시간 약속이 엇갈리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저는 그 대리인 보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등등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대리인을 보내든 제가 직접 가든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거기서 역시 또 저는 도민 100% 여론조사로 하자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상대방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빠져나오게 된 것이
도민들에게 김광수는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누굴 비난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도민 100%로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누구하고도 단일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다시 이제 하나 더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혹여 도민 여론조사를 할 경우는 법이 많이 달라져서 비용을 우리가 n분의 1로 후보 둘이서 한다면 반반씩 내야 됩니다. 이런 그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어떨는지 상대방이 들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에 이제 뭐 방송사, 그다음 지면 신문, 그다음 인터넷 신문 등등 이렇게 팀을 이뤄서 주별 또는 월별로 쭉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는 여론조사들이 언론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어느 타시도처럼 한 2개나 또는 3개를 이제 결과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건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역선택 문제도 없어지고 비용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 그럴싸하다 하는 얘기도 듣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롭게 오늘 제안을 이제 하는 바입니다. 이걸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도민 여론조사 100%가 싫으면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저는 무슨 선거인단을 꾸려서 동의서 받고 전화번호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밀투표에 위반되고 도민에 대한 정당성이 모자라고 그분들이 도민을 대표하는지 궁금하고 이게 과연 어떤 문제는 없을까? 번호가 노출되면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을 대표할 수 없고 명분이 모자라고 또 그리고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후보님께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답이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고창근 예비후보님이 뭐 4년 전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4년 전에도 뭐 7분 이상을 만나서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를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선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서운함을 표로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년 전 얘기는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4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4분이서 그 여론조사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여론조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립이 안 된 거는 그 당시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모자랐고 물론 비용 문제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때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하지만 아마 한 7, 8회 이상 만났을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좋다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름 써내기 하자. 이름 써내기 했는데 제가 이름 써내기 위해서 2표가 돼서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때 저로.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 어느 후보가 날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 양보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분이 양보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저는 그분이 저한테 양보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4년 전 그분이 섭섭하다고 하면 저도 이제 한번 섭섭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섭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그러니까 단일화가 금방 끝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모당 도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인가로 뭔가로 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엄청 놀랐어요. 그때. 뭐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그 다음 선거운동 기간 15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제학교 관계로 그분이 아마 영국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1년 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거라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럼 1년 전에 이거 계획하면서 교육감 출마를 했던 거로구나. 이거 과연 앞뒤가 맞는 건가.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팠던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4년 전 얘기 웃는 했다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 그럼 4년 전 그 출마 당시에 후보님이 이제 단일화에서 단일화로 후보님으로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근 예비후보님이 그 선거 일정을 돕지 않고 출장을 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또 바른연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후보님하고 단일화에 대해 재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근데 이제 열어두는데요. 그 고창근 후보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무슨 단일화 연대 무슨 그 연대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진영 논리에 또 이제 얽매이게 돼서 얘기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하고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든가 저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뭐 대리인끼리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은 동의 그럼 그 이외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대방 후보도 한 1,000명 명단을 가져오고 저도 한 1,000명을 가져와 가지고 언론기관에 줘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에 줘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떨까 했더니 누가 옆에서 그거 허나만 아닙니까? 허나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거인단이 존재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가둬놓고 하기 전에는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10,000명만 돼도 하겠습니다. 10,000명만 돼도 1,000명은 하룻밤이면 전화합니다. 카톡방도 만들 수 있고 밴드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학부모 얘기를 했던 게 학부모가 15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못 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중간에 잠깐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전돼서 뭐는 김광수는 뭐 했다 어찌됐든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고창근 후보가 연대를 빠져나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못 빠져나와도 제가 나오라 말아 할 권한은 없죠. 이제 자연인처럼 밖에 나와서 그냥 저하고 깨끗하게 둘이만 얘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